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0월 26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S&P 케이스 실러 미국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네요. 이게 발표가 시간이 언제쯤 난 겁니까? 시간이 어젯밤 장 시작 전에 났습니다. 장 시작 전에 났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두 가지 지표가 나왔었는데 주택가격 지수하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그 두 지수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약간 연준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 두 지수가 소비하고 주택 경기 관련된 거다 보니까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의 급락을 가져왔고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이 세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먼저 주택가격 지수.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 보면은 8월 지표가 나왔는데 지금 10월인데 2개월 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월 전 거는. 집계가 좀 늦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빠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310.99가 나왔는데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전월 대비로 1.32%가 하락을 한 수치고요. 7월 지표도 0.69%가 월간 기준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7월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컨센이 0.8% 하락으로 봤는데 컨센보다도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2009년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 페이스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1.3%씩 매월 빠진다고 보면은 연간으로 한 10% 이상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수치가 이제 사람들 뇌리에 있을 것 같고요. 2008년 리만 사태 있고 나서 그때 금융 위기 상황이었었는데 실제로 2009년까지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2009년 11월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상당히 그 주가는 올랐지만 경제가 안 좋았던 상황인데 2009년 이후 지금 집값이 최대 낙폭이라고 하니까 2008년, 9년, 10년, 11년까지 미국의 주택 가격이 계속 빠졌는데 2009년 이후 최대 낙폭이라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그래프 밑에 나오네요. 그래프 밑에 나오는데 살짝 꺾인 겁니다. 살짝 꺾였는데 전월 기준으로 보면은 1.32%가 빠진 거고요. 전년 대비로 보면은 여전히 13%가 그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7월에 16%가 오른 걸로 돼 있었는데 8월에는 13%가 오르면서 전년 YOY로 그러니까요.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를 보니까 2006년 하반기부터 이제 집값이 꺾이면서 페드가 금리 인상을 이제 그때도 이제 멈추게 되는데요. 5.25에서 멈추게 되는데 저는 2006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좀 가파르게 빠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2006년에서 2007년 넘어갈 때 마치 최근처럼 요 정도 꺾였었고 본격적인 집값 하락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폭으로 빠지고 2007년 하반기에도 조금 가파르게 빠지다 보니까 요때부터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된 손실이 은행권에서 잡히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 집값 꺾이는 걸 보면 페드가 절대 그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CME에서 페드 와치 그걸 어떻게 매도 때릴 수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도시별로 보면은 조금 실감이 더 나실 것 같은데 월간으로 그 집값 하락률을 보면은 20대 도시 전부 다 그 하락을 했고요. 클리블랜드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하락을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월간 하락률이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 시애틀 마이너스 3.87%, 샌디에고 마이너스 2.67%. 우리가 잘 아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들의 하락률이 좀 컸고요. 미국에서 뭐 제일 집값이
제일 센 도시로 꼽으면 예. 샌프란시스코랑 뉴욕 뭐 이렇게 꼽는데 예. 샌프란시스코 집값 잘 안 빠지거든요. 예. 잘 안 빠지는데 지난달에도 3.5% 빠졌다고 해서 예.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이번 달에도 MOM으로 4.28% 빠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와, 이런 수치가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예. 심각하네요. 근데 옆에 보면은요, 네. 그 지수를 산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집값 레벨 있잖아요. 네. 레벨 보면은 샌프란시스코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예, 이거 보면. YOY 변화. YOY 변화이기도 하고 옆에 이제 인덱스 레벨은 원래 이 집값 측정을 시작하긴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지수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한 358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제일 높은 데를 보면은 이제 마이애미가 한 408, 그리고 샌디에고가 402, 로스앤젤레스가 한 405. 405. 예. 네. 그래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도시들의 집값 하락률이 조금 더 가파르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케이스실 S&P 글로벌 쪽에서 S&P 쪽에서 하는 얘기는 20개 도시가 모두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서 2022년 봄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은 이미 피크아웃 했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상승세를 보더라도 YOY로 꺾인 게 올해 한 6월 정도부터 상승세가 좀 꺾여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OY 상승률 자체가 계속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아까 제가 3프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렌트비? 렌트비랑도 연관이 돼 있는데 네. 실제로 그 CPI나 뭐 PC에서 집계하는 렌트비는 자가주거비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집을 그 임대를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 그 가격을 갖다가 물가지수에 포함을 시키는데 네. 그 시차가 3분기나 4분기 정도 네. 나고 있어가지고 내년 한 상반기쯤에는 물가지수에 포함된 자가주거비 부분도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실제로 지난번에 CPI 쪽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는데 비중도 25% 정도라 가지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집값이 빠지면 물가도 그 부분에 자가주거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서서히 좀 희석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우리 채플미 구독자분들이나 예. 인지하고 있지. 그렇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 지금의 고물가가 내년에도 계속 더 지속이 되고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내년도까지도 계속 금리가 고공행진할 걸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보다도 금리 레벨이 또 더 높아진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지표 자체가 이 8월 그 주택가격 지수잖아요. 이미 네. 2개월 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이 그러네요. 주택가격을 또 측정한다면 더 빠져 있겠죠. 그런데 그 지표를 우리는 또 2개월 후에 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좀 약간의 그 실제로 경기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약간 좀 그렇게 뒷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는 예.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가 102.5가 나왔는데 예상이 105.9고요. 전월이 108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월보다도 안 나왔고 예상보다도 안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 소비자의 그 소비 심리나 또는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고용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조금 체감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기대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상황 지수하고 기대 지수 이렇게 되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present situation 그리고 expectation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두 지수를 각각 60%, 40% 가중을 해서 나온 지수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기대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두 지수가 지금 좀 그 슬로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슬로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조금 이번에 슬로우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설문으로 조사가 되는데 설문 예시를 보면 이제 이를테면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그 현재 상황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설문 자체가 지금 비즈니스 컨디션이 어떠냐, 그리고 고용 상황이 어떠냐, 고용 시장이 어떨 것 같냐. 그래서 고용 시장이 어떨 것 같냐, 뭐 이게 뭐 대단히 거창한 것은 아니고 일자리가 많을 것 같냐, 일자리가 뭐 적을 것 같냐, 잡을 얻기가 쉽냐, 뭐 이런 정도로 간단한 설문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용 시장만 보면은 지금 일자리가 많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45.2%인데 전월에 이제 49.2%로 좀 줄어든 편이고요. 그리고 12.7%는 신기하게도 일자리 얻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 11.1%보다 조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는 거가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미국이 워낙 이제 또 다인종 국가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래 머저리티에 해당되는 뭐 백인이라든지 예. 또 마이너리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거라 예. 보면 체감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1에서 100까지 있다고 봤을 때 예. 지금 여기 12.7%가 잡을 얻기가 좀 힘들다라고 예. 대답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좀 마이너리티 예. 예, 부류에서 언제나 고용 상황에 항상 좋든 안 좋든 예. 늘 요 정도는 항상 잡을 얻기 힘들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제 고용이 좋고 완전 고용 상황이라도 자연 실업률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두 가지 경제 지표인데 이 경제 지표 이제 저희가 자세히 트래킹하는 것이 과연 연준의 태도 변화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강도는 어떨 것인지, 강도와 속도는 어떨 것인지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매크로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예. 오늘 제가 이래저래 기업 발표는 못했는데 마이크로한 부분에서 같이 보면 저희가 이제 매크로한 부분하고 마이크로한 네. 부분을 연결시켜서 대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 주식 시장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금리의 민감도, 예. 금리의 그 S&P 500 주식 시장의 민감도에 예. 대해서 3%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금리고 그 예.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이런 매크로 지수표들이 예. 영향을 주다 보니까 우리 최상무님께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이 발표가 102.5 이러니까 예. 우리가 옛날에 항상 시험 볼 때 100점 맞았냐, 90점 맞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102.5니까 되게 높아 보여요. 되게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경기가 좋았을 때는 거의 140.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그 회색 선으로 음영칠해 놓은 데가 이제 리세션 구간입니다. 리세션 구간에는 80 초반까지 갔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 이제 80 초반까지 갔었고, 예. 2009년 요때 금융위기 때는 뭐 30, 20 후반까지 떨어졌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년, 12년도 요때도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았었었네요. 예. 그때는 뭐 버냉키가 나와가지고 물가를 뭐 3%까지 올리기 예. 전까지는 뭐 돈을 때려붓겠다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2013년 하반기까지는 실업률이 7%대까지 예. 계속 안 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렇게 신뢰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지금 100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컨센보다 일단 105.9 예. 예상을 했는데 102.5로 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달이 108이었는데 102.5니까 예. 좀 가파르게 떨어진 거다 그죠? 예. 연준이나 파월 의장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예. 예. 보고 있으면서
약간 이제 지표가 하나하나씩 나올 때마다 또 긴장 또는 또 예. 뭐 흐뭇해하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아마 제일 후달리는 지표는 예.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요 주택가격 지수, 예. 예, 요 부분이 아마 페드가 제일 아마 후달릴 겁니다. 예.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난 미국의 금융기관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이번에 금리를 먼저 빨리 못 올렸다고 해서 욕들어 먹었다가 예. 지금의 금리 수준 때문에 제레미 시갈 교수님이 지난주에 막 예. 발언을 했었던가요? 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집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 보면 잘못하다가는 정말 이제 하드 랜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게 바로 이제 페드의 피보팅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그 금리 급작스럽고 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또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면서 빅테크 기업들마저도 좀 글로벌화된 입장에서 강달러 영향을 받으면서 실제로 그 부분에 매출에 타격을 입고 그렇죠. 이익률에 타격을 입고 있어요. 네. 예. 그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게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강달러가 좀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면은 다시 그런 그 큰 기업들은 실적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채플미 10월 26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